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전반을 다룰 특검을 준비하라고 당에 주문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당장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주 관훈 토론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다, 특검도 하자는 뜻이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특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건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문제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권 제외 등이라며 이런 것도 특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이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주장한다며 즉각 특검을 요구했던 야권의 공세에 또 한 번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도 당선 뒤가 아니라 당장 당대당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해 현장 감각 없이 필요 예산을 삭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자성과 질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대위는 거대하게 꾸려놓고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도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선대위원장만 13명에 총괄 선대본부장은 7명, 상황실장은 4명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경선 후유증 수습과 당력 집중을 위해 대규모 선대위를 만든 건데 2주 만에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 중 1명인 우상호 의원이 먼저 쓴소리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후보 공세에 선대위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규모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아요. 비판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선대위에 현역 의원 169명 전원을 투입했지만 당과 별 차이 없이 관료 조직화되면서 외부 인사의 참여나 새로운 아이디어 흡수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뒤처지자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대위에 보다 민첩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선대위 차원의 조율이나 뒷받침 없이 후보가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부각되고 있다는 자성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인재영입위원장에 원혜영 전 의원을 투입하며 외부 수여를 통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허수아비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선대위에 참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도와줄 수 있다고만 화답하고 합류한다 안 한다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예상대로 김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합류 확답을 받지 못한 윤 후보는 정치개혁과 국가대개조를 위해 역할을 할 때라며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허수아비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상당한 권한을 요구한 걸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도와줄 수도 있다고 일단 화답했지만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미뤄져 왔던 문재인 대통령 축하난도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받았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가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피곤이 누적되셔서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 윤 후보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자 이 수석이 대통령이 이미 선거 중립을 강조했고 그 말씀을 전하라 했다고 윤 후보 측은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아침 당 회의 참석 대신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이용호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호남 인사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노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예정돼 있던 당 회의에 불참했고 이 대표는 매번 하는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둘 사이 어떤 갈등이 깔려 있는 건지 이기주 기자가 분석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고 무거운 표정의 이준석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악수를 나누긴 했지만 김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앉은 채 행사 내내 별다른 대화 없이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최고위 불참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선약을 이유로 들었지만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는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근데 제가 기사도 좀 확인 못 하겠어요. 지난 주말부터 선대위 인선을 놓고 이 대표와 논의 없이 윤석열 캠프발로 기사가 잇따르자 이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당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의 거취를 놓고 두 사람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후보 측 인사가 사무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언론에 허위 기사를 흘리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갈등설이 계속 회자되자 두 사람은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이견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고. 대선 후보로서 당 주도권을 쥐려는 윤 후보 측과 반대로 이를 놓지 않으려는 이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 윤석열 후보 측은 당 선대위 조직 구성도 70에서 80%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가 핵심인데 이를 놓고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세 사람 간의 신경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